25번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만화에서 보시면 인수분해가 어려운 2차 방정식들로만 남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했더니 여기서 근의 공식이 나를 찾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방법으로 양쪽에 2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정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형으로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마지막 결과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이라고 우리는 부를 거고요. 그랬었을 때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루트 안에는 항상 양수만 쓰게 됩니다. 음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음의 제곱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전제사항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으므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해가 없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저 뒤에 가면 다시 근의 개수와 함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을 근의 공식에 넣고 대입하면 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하여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2의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풀 때는 위에 있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배웠던 위에 있는 공식 이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약분이 되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부터 약식 공식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한다면 마이너스 2a 아니 마이너스 2a가 아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었고 b는 마이너스 7이었고 c는 4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다 정리를 하면 2에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9에서 16을 뺄 거기 때문에 49에서 16을 빼주면 33. 이렇게 해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가 짝수이므로 여기를 2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는 2고 b-는 2고 c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밑에 쓰게 된다면 a분의, 그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6에서 6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22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을 설명을 하면서 근의 개수라는 걸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형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랬을 때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본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플러스의 근과 마이너스의 근이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므로 해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을 작다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 해는 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를? 근을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가서도 정말 편하게 많은 부분에서 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의 개수에 대해서 표현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개념 더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가로가 있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아래 만화에서 보시면 근의 공식만 있으면 어떤 2차 방정식이든 풀 수 있다. 그럼 이것도 풀어봐 라고 했었을 때 이건 내가 아는 모양이 아닌데 어떻게 풀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로가 있는 2차 방정식은 곱셈 공식이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풀고 우리가 일반형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와 있던 예시를 풀어보자면 전개를 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만들어주고요. 다 이항을 시켜서 는 0의 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래 알고 있던 인수분해 과정을 이용을 해서 각각이 0이 되는 마이너스 4와 3을 구해주시면 2차 방정식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한 번 더 본다면 가로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합차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는 0의 꼴을 만들어주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인수분해의 과정을 거쳐서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의 값과 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값인 4가 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우리가 알듯이 소수는 자연수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분수 역시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자연수로 혹은 정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온 것처럼 0.2x제곱 플러스 0.4x 플러스 0.1은 0에 대해서 각각 10을 곱해주셔서 자연수로 만들어주시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해를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분수인 형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는 0의 꼴로 만들어주시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주셔서 각각의 0이 되는 값을 구해주시면 각각의 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예시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양변에 당연히 10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10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2가 되게 되고요. 인수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해는 마이너스 5분의 4와 2분의 3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분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 4를 곱해주게 되면 3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다면 인수분해 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적용해 주게 된다면 16에다가 24를 더해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38이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16에다가 40이겠네요. 40을 더해주시면 되고 40은 근호 안의 수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루트 10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약분이 되면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항이 짝수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약분을 먼저 거쳐주셔서 다시 근해 공식으로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의 제곱인 4 마이너스 ac 이렇게 적용하시면 더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해 공식을 하나만 외워줘도 상관은 없지만 약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식의 공식까지도 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야 되는 방법도 현재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선 인수분해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이라는 것은 같은 거가 나온다면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시고 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원래 하던 대로 진행해 주셔서 결과를 내주시고 다시 치환이 인수분해 끝났기 때문에 치환을 다시 돌려주시게 된다면 나머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개수가 소수나 분수인 것은 10의 거듭제곱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게 되고요. 나머지는 곱셈 공식이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풀고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의 꼴로 고쳐서 정리를 한 다음 우리가 아는 대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자. 그리고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은 치환하는 인수분해처럼 똑같이 적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